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대요? 기대할 거 없는데. 우선은 그 수도 체계에 대해서, 이제 계제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지금 광명전 분위기가 이제 고단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단자가 기준이 돼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고, 또 안 되면 뭐 뭔가 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렇기도 하고, 또 고단자들도 괜히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곧 돼야 되거나,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말이 광단 그러지만, 보편적으로 설명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단을 감당하기 힘들어해요. 광단마저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일반 수련단체나 일반 그 밖에 나가서 수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광단이라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도 몇 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놈이 사기꾼이든 사기꾼이 아니든 뭔 짓을 하고 다니든 그와 상관없이 광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 관철이나 일관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 돼요. 세상에 사기꾼을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있어요. 그 어느 단체. 근데 거기도 분명히 그 수장이 광단이에요.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그 윤리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계제는. 그러니까 계제를 윤리를 보거나 계제의 윤리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그건 성향이란 말이죠. 그 여자가 복잡하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 사회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뭐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거하고 수도하고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우선은요. 근데 이제 대단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다르게 얘기하겠는데, 우선은 그래요. 근데 고단자의 기준을 보고서 그렇게 하면 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건 특별 케이스예요. 특별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라서 기준을 그렇게 둘 때하고 다르게 둘 때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기준을 고단자에 두지 말고 그때 어떨 때는 저단자의 기준을 두거나 아니면 뭐 그때 상황에 맞는 걸 두고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단자랑 다 같이 이런 말들인데, 그러니까 인간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기꾼이 필요하면 사기꾼으로서의 평가도 돼요. 저 사람 사기꾼으로서 좋아. 그렇게도 평가한다고요. 네, 좋아요. 다른 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쓸만해, 이런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저거 아니다, 저 사람 별거다, 저 사람 아니다, 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안 한다고요. 고단자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어벙한 사람이에요. 그 고단자를 쓸 데가 없어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고단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려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해서 그 사람들을 쓰거나 그 사람들과 협력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일종의 장기 포석하는 것 같단 말이죠. 차가 빨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난 그 차는 좋고 상은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 말 가지고 이 말 싫고 이 말 좋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사람 가지고 저 인간 싫고 이 인간 좋고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부터 벌써 자질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법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저도 한 번밖에 안 읽어봤죠. 그래서 그 병법은 잘 모르긴 하지만, 자기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 따른 분별법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어떤 판단, 이것도 판단 기준이에요.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할지는 또 항상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판단 기준으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를요. 그게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볼 때도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상당히 낮아가요. 그러니까 광단이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광단 정도 되면 인정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단이 되면 인정해 주는 거하고 광단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하고 기준이 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공단에 인정해 주는 건 공단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은 윤회를 벗어나겠죠? 공단 돼가지고 윤회를 못 벗어나면 맞아야 돼요. 그런 건 패서 가르쳐야 돼요. 이제는 팰 수 있어요, 공단은. 네, 걔네들은 팰수록 나아가요. 공단 정도 된 놈들은. 근데 공단 됐는데 팼는데 떨어진다고 하면 이건 잘못 온 거예요. 다시 올라와야 돼요. 왜 공단 되면 팰 수 있냐면 이게 세상의 이치를 본 거거든요. 말 그대로 견성이에요. 어느 정도 이치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치에 그게 있어요. 때린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정도는 이해한다고요. 그 정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패요. 핀단만 썼는데. 아무튼 윤회를 벗어나는 그 힘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금단이 있다는 그것만으로서 이미 파워가, 슈퍼 파워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요.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알아서 벗어난 것도 있지만 힘으로 벗어난다고요. 우선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요. 윤회를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광단이든 기단이든 아니면 계제가 없다 하더라도 머리가 이해한 놈들은 벗어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윤회도 생각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시킬 수 있거나 좌우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이건 기술이에요. 지식은 쓸 때가 있어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다고요.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다고요. 이건 머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계제와 상관없이 알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공단이 되면 알든 모르든 애초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쓰는 거하고 쓰지 않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힘은 우선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리잖아요. 우선 인간이어야 되는 거하고 짐승한테 암을 가르치는 거 다르다고요. 우선 인간이 돼버렸다고요. 생긴 게 힘이 있다고요. 이게 공단이에요. 그리고 그 금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이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만능을 해요. 만능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만, 내 윤회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개인적인 운명 바꾸는 것을 사람들 중요시 여기는데, 내 개인의 운명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주변, 마을, 나라까지 가기에는 힘들었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하기도 해요. 를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하나의 운명 체계, 그러니까 숙명에 해당하는 어느 부분을 변화시키거나 바꾸거나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이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집단의 운명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금단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는 거라고요. 잘못 쓰면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 공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수련, 그러니까 옛날 수련사에는 공단이 목표예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연금술은 함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많이 이게 이상하게 꽈서 설명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의 기준은 광단이에요. 그래서 광단이 뭐냐 하면, 광단은 아시죠? 광단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몸의 중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 흐름이 있는 건데, 기로 말하는 건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이 광단이라는 게, 광단을 가면 이 중맥이, 이게 쉽게 말하면 항문에서 머리까지 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쉽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왜 힘드냐고요? 안 된 분들은 왜 이게 힘든지 알 거 아니에요. 안 됐잖아요. 안 되는 얘기는 힘든다는 얘기잖아요. 힘들어서 몸이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골치가 아프거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안 돼 있으면 그거 힘든 거지. 이렇게 된다고요. 광단도 못 갔잖아.
근데 강단을 못 가 있잖아. 힘들다 뜻이잖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길래 이거 하나가 그렇게 안 되냐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요. 진짜요. 이게 돼 있다면은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에요. 전체적으로. 1차 기준이 강단이에요. 근데 이것도 높아요. 이것도 높아서 더 낮춘 기준은 임동맥이에요. 임동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추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내려오는 이 임동맥을 도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원래는 이제 소주천이라고 이제 중국식으로 말하면 소주천인데 이게 되냐고요. 제식으로 말하면 내주천이라고 하고. 이게 되는지가 또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것만 돼도 지가 수장이라고 우두머리라고 나간다고요. 이것만 돼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고, 임동맥이 도는 게 또 얼마나 힘드냐면, 이제 기술을 하면 임동맥 여는 거 그게 어렵지 않아요. 단전 만들고, 동맥으로 뭐 끌어올리고, 인맥으로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임동맥을 열어가지고 몇 개월을 이 사람이 그걸 유지하고 또 몇 년을 유지하느냐는 건 또 달라요. 책에 이제 많은 이제 기술을 하는 사람들의 서적들을 보면, 체온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천이 완성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는 호주천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웃긴다니까요. 임동맥도 유지를 못 한다니까요. 임동맥 유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이제 만약에 하나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서 임동맥 열고 뭐 더 나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한 단체에서 몇 년을 있을지 몇십 년이 있을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이것만 하면 살아가지 않는 게, 인생이 복잡한 게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또 회사 나가다가 잘리고 명퇴당하고 강퇴당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가정생활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 당시에 후천 열 때의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지하겠냐고요. 유지 못해요. 진짜 유지 못해요. 그래서 깨졌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수도는 열심히 할 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 지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의지가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도 다 물러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경지가 소주천이든 이 광단이든 유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힘들고 다른 삶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유지하고 있는 마음이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 돼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안 넘어가면 바보잖아요. 돈 유혹 오고 뭐 유혹 오는데 여기 안 넘어가면 바보예요. 아니면 살기가 힘들어요. 이권을 추구하잖아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또 그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예 지금은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일일관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일일관지하면 경제 발전이 안 돼요. 진짜예요. 이 상품 사다가 새 상품 나오면 새 상품 사야 돼요. 자기 상품을 계속 쓴다는 걸 고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자기가 어떤 하나를 계속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는 게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안 하는 것을 칭찬하잖아요. 새로운 걸 바꾸는 걸 칭찬하지, 바꾸지 않는 걸 칭찬하는 건 아직 없어요. 신상이란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단어가 예전에 없었잖아요. 전 서인영이라는 그 연예인 때문에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신조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신상이란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신상을 쓰지 않으면
도태되고 있다고요. 우리는 도태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더 어렵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의 그 경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유혹과 견디고 싸우고 스스로 힘겨운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계속 유혹은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눈앞에서는 광고가 떠요. 뭐 죽을 때까지 그거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벽만 보지 않는 한.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벽 봐도 유혹이 떠요. 배고프거든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는데 이때 뭘 먹을 거예요? 그럼 먹는 것은 근데 품격을 나눠요. 뭘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스님들이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들 뭘 먹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왕이면 맛있고 아니면 이왕이면 좀 더 이렇게 좋은 걸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 더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지를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들 보면 앉는 소파라도 더 좋은 소파 앉으려고 해요. 탁자라도 차자는 다도 한다시고 하고 있으면 이 차라도 비싼 거 쓰려고 한다고요. 진짜 애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유혹이 있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게 광단이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서 이 광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또 광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을 때 단전 하나 있는데 단전 하나 유지를 몇 년을 했다 하면 이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 정도라고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고단자가 목표이거나 뭐가 아무 상관없어요. 고단자라고 안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려요. 만약에 고단자가 만약에 자기가 알려진 집단이었는데 갑자기 육사에 떨어졌다고 소문 들잖아요. 찾아가서 욕해도 돼요. 진짜요. 그럼 더 욕해야 돼요. 이 고단자의 계제의 크기, 계제는 책임이 다른 거거든요. 가가지고 불사질해도 돼요. 진짜예요. 그럼 누가 그랬냐면 내가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 정도의 책임의식 없으면 그 계제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고단자예요. 원래 고단자가 이제 승질 내거나 이제 저단자가 막 했는데 화내거나 막 하면 더 하세요. 떨어지라고. 진짜 화내잖아요. 고단자가 진짜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으면 길에 떨어져요. 좋잖아요. 계속 약 올리기 쉬워요. 그래서 고단자는 화내면 안 되거든요. 그 약 올리면 안 되게 해요. 얼마나 만만한 게 고단자인데.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책임과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것만 가르치네. 그래서 이제 말을 돌려야 돼. 공단되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공단 넘어가는 게 힘들다고요. 또 이게 왜 태생을 거듭해 와야지만 겨우 할 수 있냐고 하는 거라면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들은 해봐야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안 하겠다고 해요. 하기도 전에 내가 권력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모든 생을 통틀어서 나는 권력을 취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이 무상하다고 말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공부했든 수도를 했든 아무리 착하든 아무리 자기가 뭘 대단하다고 하든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이 사람은 결국은 권력을 추구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권력을 취해본 적이 없으면. 자기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봐야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뇌의 기억이나 의식, 현재 의식의 기억이 그 사람을 살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뭘 원했는지, 왜 내가 이걸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날 이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식을 이끌고 있거나 방향을 정해주고 있는 게 내 내면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을 살아오면서 밑바닥도 굴러보고 위에도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서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유혹이 되지 않게 된다고요. 그렇게 유혹이 되지 않게 됐을 때 아까 말한 그런 유혹에서 자기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고요.
바로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자유로워지려고 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저력이 조금씩 내면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도라는 것은 참으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할 건 하게 해야 돼요. 여자가 아쉽거나 돈이 아쉽거나 권력이 아쉽거나 뭐 땅이 아쉽거나 돈이 뭐 부동산이 아쉽거나 뭐가 아쉬우면 우선은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봐야 돼요. 안 해보고 현명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참거나 그걸 뭐 말로써 설명해주고 그게 이치로서 설명해주면서 그런 게 꼭 옳은 것은 아니더라, 그런 것이 꼭 그 행복을 주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말해줘봐 설명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아요. 할 건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그런 걸 안 해본 사람한테 아무리 수도를 설명하고 나아간 게 해봐야 결국은 되돌아가요. 원상복귀 돼요. 과거로. 그래서 상대방을 봐가면서 가르치는 건 그걸 봐야 돼요. 전생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이 사람이 뭘 추구하고 싶어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직 만족되지 않았는데 계속 뜬금없는 도 얘기하고 형이상 얘기하면은 정말로 바보가 된 거예요. 상대방은 듣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계속 앞에 떠벌리고 있으면 그걸 수도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바보라 그러지. 그렇죠. 상대방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앞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없는 건데 그러고들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여기 그러고 있잖아요. 아닌가? 난 내가 바본가 바보가 아닌가? 나는 이러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러한데 그래서 이게 올려주는 건 올려줄 수 있는데 분명히 유지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이라고요. 분명히 돌아갈 거라고요. 추구되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갈 거예요. 분명히 밖으로 나가요. 뭘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도가 될 때까지 되돌아오겠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꼭 저한테 와야 그게 오는 거고 저한테서 나간다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기 경계선이 저는 그렇게까지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러면 그런 거 다 겪은 사람들은 쉽게 공단에 갈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 또 아니냐면 이거 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해 본 건 좋은데 경험해 봐서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는 게 꼭 이게 경험에 오면서 생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 세상에 별거 없다예요. 그런데 별거 있다고 이렇게 말해 주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그게 정말로 별거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가보면 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삶은 살수록 실망만 느는 거지 그렇게 더 무언가가 있다, 긍정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있는 걸로 결론 나는 인생은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어떤 생애에서 한 생을 만족스럽게 권력 추구하고 돈 추구하면서 다 해볼 거 해보면서 살았으니까 긍정적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원래 왜냐면 권력을 한 생만 추구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한 생, 두 생, 세 생, 많은 생을 추구해요. 바로 내가 왕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한테 두닦으러 가야지 이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안 돼요. 맛을 보면 맛에서 물릴 때까지 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건 쉽다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이에요. 맛을 봤는데 한 생에 내가 맛을 봤는데 그 다음 생에 이제 그만 하겠다고요? 누가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럼 몇 년을 아니면 몇십 년을 몇백 년을 내가 거기에서 살아봐야 거기에서 맛을 보고 불러봐야 이젠 더 이상 여기가 싫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보장 없어요. 내가 밥을 40년을 먹어왔는데 아직도 먹고 싶거든요. 그게 정말로 뭐 어떤 것을 꾸준히 경험했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실증이 되고 염세적으로 갈지는 알 수 없어요. 또 사람 따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도 닦으러 오거나 이런 식으로 선의사적인 세계를 추구하려고 온다는 그 보장은 분명히 없어요. 없는데 있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그 어떤 목적 하에 삶을 회의가 들리게 만드는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또 어려워지나?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해서 꼭 이를 가는 것도 아니지만 또 무조건 다 거쳐야지만 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비슷한 것만 경험했는데도 저거 아니구나 하고 바로 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볼 건 보고 맛볼 건 어느 정도는 맛보고 와야 되는 것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도대체 몇 번 어느 정도의 시간 몇십 년 몇백 년을 경험해야 이쪽에 올 거야.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집요한 놈은 엄청 집요해요. 한번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하고 끝까지 거기서 살다가 가겠다는 놈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개인의 욕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라면 국가 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힘들게 만들면 회의가 들고 회의가 들면 딴 거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단자가 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고단자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그 지구전이거든요. 서서히 몰아가요. 서서히. 한 생을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생을 몰아가요. 계획을 그렇게 잡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생을 봤을 때 요 정도 올라온 애라서 그래서 다음에 요런 걸 몇 번을 경험하게 할 거고 그 경험한 것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런 인연과 이런 사건을 겪게 해서 삶의 방향을 틀게 하겠다는 이런 걸 대충 정해요. 찍어놓은 놈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겠죠. 자기가 누가 날 찍어가지고 내 생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본인은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오기도 했어요. 그것을 책에 썼나 블로그에 썼는데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시대에 비슷하게 태어나서 비슷한 짓을 하고 한다는 게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몇몇일 수도 있고 여러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직 미숙하면 그 위에서 의도했고 알면 자기 스스로 그 의도한 것을 이해했으면 스스로 하고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공당 가는 이게 소름만 깨고 한테 기우게 되거든요. 쉬운 방법은 제가 이게 쇼맨십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원래 쇼맨십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공단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고 집단 체면 시키면 돼요. 집단 체면이 앞에서 춤추고 노래 잘 부르면 집단 체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냥 군중심리잖아요. 군중심리 이용해가지고 수련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대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찬바람 불면 정신 확 들죠? 그러면 갑자기 내가 방금 전에 뭐 했나 하면서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일 수도 있고 그래요. 만들려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심리로 어떤 생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계제가 돼요.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건 아닌데 뭐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관습이 그러고 관례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만들어짐으로 자기도 모르게 공단에 맞는 사고방식으로 살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도라는 게 우스워요. 내 거일 수도 있고 내 거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이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지선이 거기에 해당해요. 지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자본주의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니면 고승대덕마저도 유혹에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힘이 이데올로기 같은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그래서 제가 별로 이데올로기 넘어가거나 이데올로기를 신경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사람을 수도시킬 수 있다고요. 수도도 안 했는데 수도한 사람만큼의 지적 능력 그리고 성취가 돼 있게 할 수 있다고요. 이데올로기로 이용해서. 그게 지선이에요. 아까 말한 지선. 백성들을 일일이 다 가르치고 개개인으로 수업시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수도한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예, 그게 앞으로 또 할 거라고요. 지금은 안 좋은 쪽으로 했죠, 그요? 근데 그걸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하겠죠. 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우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데올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수도시키는 방법하고, 아까 말한 대로 소수의 집단이라면 집단 무시, 집단 체면이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아주 단시간을 이용하거나 단시간 동안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데올로기식 비슷한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단자를 키우게 하고, 연예인이나 아니면 그 방송에서 명예가 있고, 인지도가 있게 만들어요. 아니면 있는 사람을 수식해서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에 의해 사람들의 의식이나 사고방식이 변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던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리고 정말로 맘먹고 하겠다 하면은 그냥 그 힘으로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방사라 그래요. 방사라는 그 초능력이라고 하나? 그 수법이 있어요. 그 나라 자체의 의식을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잘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쪽에 일각에 있는 사람이 김각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엔 많은 것들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사실은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시대에 필요하다기보다 임시가 아니라 임기 아닌데,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 된 걸 뭐라고 하지?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아무튼 간에 정 안 되겠으면 쓸 그 무기라고 해야 돼? 아니면 그 준비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머리를 많이 굴려요. 다 준비할 건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됐을 때, 2선, 차선, 제3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A 플랜, B 플랜, C 플랜 하면서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근데 쓰냐 안 쓰냐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죠. 그래서 있기는 있어요. 처음에 이런 거 많이 계획을 한 적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안 되는 방법, 다른 방법을 광고도 하고 했죠. 그게 또 어떤 방법을 공부하면 안 되나? 아니면 이제 그 업이라고 한 건가? 그게 생일 넘어오는 게 그거와 상관없이 올리는 방법 중에 제가 처음에 쓴 것처럼 돌을 줘버리면 제일 쉽긴 하죠. 돌을 주는 게 제일 쉬운 거고, 그러니까 방법이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편법이.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네. 스님, 근데 그거는 누군가 해주는 거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도 돌을 닦아서 공단 이상 아니면 어느 정도 계절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면 처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갈 수 없어요. 결코 없어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힘들다고요. 개인 누구의 도움 없이 계제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벅차요. 차라리 누군가 스승이라도 있거나 앞서 가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도움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이게 일종의 빨대예요. 근데 그 빨대가 그 물질적인 교류의 빨대가 아니라 그게 일종의 소스를 제공해 줘야 돼요.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는데 나의 어느 부분에 한계가 있고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모습,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이 있고 어떤 사고 체계가 있고 어떤 마음 체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내 모습을 보는 건데 그 한계점이요. 내가 내 한계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봐야 돼요. 나한테 부족한 거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거, 과불급을 판단하는데 그 과불급을 판단하는 것이 나보다 좀 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기단부터 광단 넘어가고, 광단도 마찬가지로 광단은 어떻게 넘어가요? 중맥이 유지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중맥이 유지되는 삶인지는 그게 사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고 이러할 거로 추측하면 그건 난 놈인 건데 애초부터 그렇게 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단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금이 문제가 되는데, 금을 한 번도 채취하지 못한 사람이 그 금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수백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 사금 채취랑 비슷해요. 그 모래에서 얼마나 많은 모래를 이거 뒤집어야 그 사금은 이만큼이 나와요. 그와 똑같이 이 천지에 분명히 금은 있는데 그 금이 도대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천지를 다 끌어당겨야 여기에 그 금 덩어리 비스타무리한 게 있는지 그게 안 된다고요. 그만큼 희소해요. 그래서 그 희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도자가 수도하면, 계제가 하나 올라가면 그 지역이 황폐되고 사람이 죽고 또 개인의 인생도 힘들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요. 이게 실제적인 힘듦이에요. 그냥 심리적으로 조금 힘든 일인 게 아니라 내가 힘들려면 내 주변에 힘들게 하는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가족이 어떻게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인 교류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힘들어야 돼요. 왜 구체적인 현상에 의해서 힘들어야 되냐면 내가 금을 채취하는데 이 천지에 있는 기운이잖아요. 천지의 기운이라는 게 하늘 땅에 떠 있는 이 공기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힘이에요. 이게 세상의 그 활동이에요. 이게 세상을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기를 빨아먹었다는 게 이 하늘 기운에 떠다니는 이런 공기나 뭔가 그 기가 있을 거다고 생각하는 천지 기, 이걸 끌어당긴 게 아니라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문명을 땡긴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무식한 것들이 그 땅에 있는 지기라든가 하늘에 있는 기운 땡겨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땅에 있는 지기도 문명이에요. 그러면 왜 그 혈이 돈이 생기고 아니면 권력이 생기는 혈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문명이라서 그래요. 문명직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운이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호흡해가지고 호흡해서 들인 게 몸에 들어오고 나가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공기도 아니고 공기와 같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 접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문명이라고. 문명 기운. 그래서 여기 지구가 아니라 화성에 가서 수련을 하면 100년 해도 안 돼요. 거기 문명이 없잖아요. 뭘 가지고 하려고요? 걔네들은 거기서 하려면 그래서 수만 년, 수백만 년을 거기서 있죠. 오래 걸리죠. 여기서는 1년이면 될 거 거기서는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도 해요. 왜냐면 거기 문명이 없으니까 시간이 관심이 없어요. 몇백만 년이든 몇억 년이든 아끼 뭐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달라요. 문명지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럼 이런 문명지기가 그런 기운 거꾸로 얘기하면 기운이 문명지기인데 문명지기가 기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명을 만들기 위한 기운은 또 어디서 와요?
그게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없는 데서 끄집어 당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가져온 게 돼버려요. 그렇죠? 뭘 설명하다 그랬을까? 혼자서 하는 거 힘든 거예요. 뭐를 네. 어느 정도 해야지 되시.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 혼자 하기 그래서 힘들어요. 그냥 생각하기에 주문 외우고 호흡하고 뭐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죽어도 안 돼요.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개인이 자기 관찰, 도대체 자기 관찰 얼마나 해봤어요? 자기 관찰 해오셨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낸 것보다 내가 쓴 책에 있는 거 알아내는 게 더 쉬울 거라는 생각 안 해보세요? 언제쯤이면 제 책에 있는 거 왜 자기 것을 찾아낼 거예요? 힘들어요. 또 이렇게 옆에서 찔러대는 사람도 있을 때 그나마 조금씩 할 건데 그걸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애초에 이걸 해야 되는지 또 알 수 없잖아요. 방향 설정 자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힘들어요. 어쨌든 스님 찾아가야겠네요.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이미 어느 한 나라에 스승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게 꼭 만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천지하고 없는 나라의 천지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방법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몇 가지 방법 써 있는데 말해줬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다르게 얼마든지 있게 할 수 있어요. 제자라는 게 눈에 보이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지가 배웠는지 모르게 하는 게 스승이 돼요. 도덕경 있잖아요. 누가 자칫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해주는 걸 가지고 응용해버리면 내가 그냥 이 나라에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단자 한 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천지에 있는 금기의 질이 달라요. 똑같은 사금인데 어느 나라는 사금이 많잖아요. 한 10개 하면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개 해도 안 나오잖아요. 이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 덕이야 이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있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한 명 나올 거 2명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방법은 많아요. 이게 상상력이에요. 어떤 상상력으로 어떻게 할지는 자기가 이해한 만큼 써먹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했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보통 고단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뭐를 하라는 건지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설명한 거는 처음부터 규정에 매이지 말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고단자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세상의 구조가 이렇다고요. 세상 구조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구조를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는 수도 가장 간단한 게 마음 정하지 않으면 돼요.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틀 깨주려고 수도하는데 수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관념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왜 가능한지를 굳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여기 안 와도 될 것 같은 느낌. 왜? 안 와도 되는데 왜 오시나? 그렇게 설명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책서도 이렇게 쓴 건데 이게 원리를 쓴 거라고. 뭐라고요? 그래도 오던데.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오겠죠.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되면 아니면 조금 뭐 이해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알아내는 게 있는데 근데 남이 굴려가지고 알아내는 것 이거 획득하는 것도 이게 재주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보면 이게 이러한 과정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사고에도 중간에 이 과정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법론을 이해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결론만 갖춰주면 그렇죠. 나머지 풀이 과정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얻어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쉽게 얻어먹고 가는 게 장땡이에요.
혼자 고민하면 시간 더 걸려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그 얘기인데 지금까지 한 건. 그리고 또 분당 가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마음가짐, 보통 마음가짐, 자세나 태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오늘 강의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 가지냐는 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수련법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 얘기가 반대로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련해야 수련될 거라는 마음 가지지 말라고요.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지지 말라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애초에 그렇게 안 가치겠다고요. 다르게 말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편견에 대해서 조금 그런 편견이 왜 편견이 되는지를 우회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더라. 된다고요. 진짜 편견이 심각해요. 이 수도 체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앉아서 수도한 놈들은 꼭 일어서서 하거나 움직이면서 하면 안 된다고 한다니까요. 세계에 있어요. 그렇게 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일반인들이 막 쓰는 거나 어차피 일반인이 쓴 거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그나마 신뢰도 있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한 어떤 수장이 그렇게 말하면 그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얼마나 있냐면 그 이후에 그 사람한테 배운 제자들 또 그 제자의 그 문파 자체가 그렇게 규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고 그런 것만 또 계속 하나의 그 자기네 그 문파의 공부, 정통 인양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깝깝해요. 소속촌들도 방구 좀 먹기가 학문 열심히 막으라고 그래요. 학문을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빠져나갈까봐 빠져나가죠. 나가면 또 어때요? 그 나가는 게 문제가 있나? 그럼 그 단전에 기어 나간다고 네 마음이 나가는 얘기는 수련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 별거 아닌데 그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 학문으로 나가면 정말 나가버려요. 나가서 끝났다면 정말 나가서 끝나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알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해봤어요. 저 뻘짓 많이 해봤어요. 테스트를 하시다. 아니 테스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되던데. 경험해서 한 말이니까 믿어도 된다고요. 안 되면 제가 해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빠져나가 다 없어졌다면 다시 채워줄게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죽으라고 한다면 정말 그릇이 작은 거예요.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쉽게 넘어가 줘야 돼요. 넘어가야 될 부분을 부여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 다음 거 언제 하려고요? 그 다음 거 언제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게 할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깨우쳐도 수십 년에 깨우쳐도 조금밖에 깨우친 게 없게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그거 하나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한 생에 하나 깨우치면 고맙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한 생에서 명제 하나 이해하면 그 사람은 천재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후려치기도 해요. 저 사람 전생 어떻게 살았냐면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명제 하나로 끝내요. 한 문장 이거. 한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내가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겪어온 게 있고 성장하면서 고통받은 거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뭐 어떻게 살아고 저거 하나 이 많은 그 드라마틱한 자기 삶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가족이 중요하죠. 그럼 왜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건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가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가족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한 내 마음 형성이고 마음 쓰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기 그때까지 금단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금단이 되면 금을 얻었으면 자기 자신이라든지 자기 주변을 다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다룰 수 있다는 걸 좀 말씀해 주세요. 뭘 다루고 싶은데요? 그 다루고 싶은 거 다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루고 싶은 핵심적인 루트를 자기가 좀 찾아내서 좀 의도를 줘주면 다 돼요. 그냥 도끼 혁명이에요. 이거 있으려면 이거 있고 저거 있으려면 저거 있어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건 공단한테 써야 돼요. 물론 그게 원래 그런 힘이 그런 식의 작용이 이 세계 책에 있으니까 다 되는 건 사실인데 진짜 그 시크릿을 제대로 쓰려면 공단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잘 써요. 다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금단에 올랐다고 해도 자기가 그 금단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거랑 약간 별개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힘은 슈퍼맨이라고요. 근데 뭘 이해했냐고, 이해 못하면 두들 팬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힘을 가졌고 그 정도 그 파워가 있는데 어떻게 쓸지는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 쓸 수 있는데 우선 인정해 주는 건 슈퍼맨이 됐다고요. 근데 바보예요. 슈퍼맨이 됐는데 이렇게 떨어져요. 이건 한 말은 없는데 어쨌든 슈퍼맨이 그렇다고 슈퍼맨이 얻어 터져요? 얻어 터지지 않아요. 거인은 거인인데 싸움을 못한다. 네, 그래서 그걸 가신다고요. 이제 따로. 거인 되는 게 더 힘들어요. 가르치는 것보다. 그렇다고요. 이쪽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관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니까 몸이 먼저 수련하는 거 그리고 각성 정신이 먼저 수련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우선 제 말을 우선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 먼저 설명한 거예요. 머리 알아가는 건 바보가 아니라 공단 되는 사람이 바보일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머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경험하면서 자기 힘을 알게 돼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알게 돼요. 그 정도 됐으니까 공단 갔겠죠. 그리고 그 약간 반대개념으로 예. 자기 자신의 운명은 거의 바뀌는 게 어떠나 다루지 못하는데 어떤 세상의 운명은 좀 다루게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대단 이상만 그래요. 대단 이하에서는 자기 것만 다뤄요. 자기 주위의 걸 하고 대단 이상부터는 자기 것을 잘 안 되는데 자기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는 게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신이 됐어요. 근데 신이 됐다는 얘기는 날 위하지 못한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거인이 됐잖아요. 근데 거인이 됐기 때문에 날 위해서 움직이면 피해가 너무 커요. 또 그렇게 움직이지 못해요. 밥을 먹으려면 여기 있는 거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상생활이에요. 너무 내가 커가지고 한번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너무 멀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움직여서 손 한번 움직이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런 현상이 시간 왜곡이 생겨요. 시간 왜곡이 공간 왜곡이 되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어날지 한 달 됐지 1년 됐지 10년 됐지 이게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가 걸려버린다고요. 근데 좀 낮은 자들은 쉽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나 가까운 것에 일어나게 하는 게 할 수 있어요. 더 빨리. 근데 어떤 외부에서 보면 그 대단 이하의 움직임은 어떤 빠른 시간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빨라서 자칫 괴리가 더 높은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를 못해서 오히려 더 저단자를 고단자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금 이쪽 명상이나 수도하는 도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명상이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그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제 높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우선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이유는 수도 계제 높은 사람이 그렇게 명예를 지금 가질 수 있다고?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일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거나 그러니까 그 계제에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제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선입견인 거고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그게 명성이 있는 거 하고 실제 그 사람의 수준하고는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스님이나 아니면 수도한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많고 지금 뭐 특히나 서양 사람들한테 많이 현혹되잖아요. 서양의 유명한 사람, 뭐 서점에 있는 책에 쓰는 사람, 그 지연이들 뭐 그런 사람들 보면서 수도가 돼 있을 거라고 다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런 것도 헷갈리는데 저단자를 고단자를 보면 헷갈리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짜 고단자는 뭐라 해야 되지? 그 능력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상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경향이 많아서 알아보기가 힘든 게 아닌가. 네,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기 바라기도 않아요. 경향을 어떻게 알아요? 경향이 있다라는 건 보인다는 얘기인데 경향을 어떻게 알아요? 뭐야 내가 사고하면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단자가 많다는 얘기. 누가 고단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누가 제대로 고단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또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과거 사람도 목표였고 지금도 그게 목표예요. 고단자들에 의해서 수도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 그들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가 되게 하는 게 가장 오래전부터 바람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수도하고 숨어서 일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세상 만드는 것이 이쪽에서의 바람이죠. 왜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왔으면은 그게 이제 그 바람들대로 부담자님들의 그 자기대로 계속 조금씩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변화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뭔가가 뭐 가로막고 있거나 뭔가가 이렇게 되거나 하는. 네, 그게 2000년, 3000년이에요. 그렇게 안 된 게. 안 된다기보다 또 사실 지금보다는 과거에 그 정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고단자들이 더 있었는데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았던 것은 우선은 우리나라 입장만 보면은 문명의 그 종교, 문명의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에 맞지가 않아요. 뭐 조선시대라면 유교인데 유교에 성인은 없어요. 성인이나 수도한 사람들이 벼슬을 얻는다는 이런 식의 개념이 유교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좌우하는 철학이나 사상,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자체에 수도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또 했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영의정이나 우의정이나 이들 중에 고단자가 있는데 자기 고단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이미. 그 자체가 이미 그 오피니언 리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 위치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돼버려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가 단순히 수도자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부의 이게 요직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헤게모니나 아니면 이데올로기 자체가 이런 세상이가 된다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사회 통념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걸 말한다고요. 그냥 단순히 고단자가 정치하고 있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유교라는 그 유교에 우리나라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유교라는 걸 전부 씻어내면은 그런. 근데 지금은 서양식으로 하잖아요. 민주주의, 자본주의잖아요. 거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되잖아요. 이거 없애면 저게 들어오고 저거 없애면 이게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에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한 게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그래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베이스로 깔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단자들이 애쓰는 건 그 때문에 그래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대세잖아요. 그 대세를 엎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도력이나 힘으로 엎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고단자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건데, 어디서 얘기했나? 이게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면, 문명, 그러니까 순리에 따라, 그러니까 선을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걸 봐가면서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없는 세상을 있게 만들거나, 있는 세상을 없게 만들거나, 전혀 다른 식의 방향으로 확 바꾸지 않아요. 그렇게 일할 수 없어요. 그럴 거라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메시아에서 세상에 들려지는 그런 세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구성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상은 그냥 좋아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일 고단자가 다 돼버리거나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고통이나 불행이 없어요. 다 행복한 사람이 돼버리면 내일부터 뭐 할 거예요? 정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치는 다 바뀌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좋은 세상이 되겠냐고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미래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바꿔갈 건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요. 누구는 앞에서 끌 것이고 누구는 뒤에서 밀 것인데, 근데 지금은 아직 사전 작업만 하느라고 벅차요. 그 사전 작업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거 복잡해지네. 쉬셨다 하시죠. 그래요? 뭐라?